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제4장 상표 등록 출원 절차에 대한 내용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표 등록 출원 절차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상표 등록 출원 절차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실무자라고 해서 직접적인 상표 등록과 출원에 나서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은 과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표 관리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상표를 소유하는 권리자의 입장에서 그 상표를 보유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상표에 대한 당연한 어떤 기본적 성격으로부터 상표 출원과 절차 그리고 각종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보정사항이나 수정 없이 그렇게 상표를 출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여러분들이나 실무를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욕심을 내어서 상표를 직접 출원과 등록을 한다든지 직접 수행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실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상표 등록과 출원에 대한 부분들은 시작에서부터 등록 완료와 그리고 이후에 보게 되는 제5장 이후에 상표권에 대한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리사나 혹은 변호사나 상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관리 대응 능력이 갖춰진 사람들의 조력과 도움을 반드시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4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상표 등록 출원 절차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표 등록 출원 절차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통해서 상표를 권리화한다든지 권리화가 완료된 상표에 대한 관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용이하고 편의성을 가하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 상표에 대한 출원과 권리화를 시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표 등록 출원 절차 제4장에 대해서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12강의에서 강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요. 먼저 상표 등록 출원 절차에는 먼저 출원과 그리고 방식 심사, 실체 심사, 그리고 출원 공고, 그리고 설정 등록의 큰 5단계의 절차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출원은 상표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특허청이 요구하는 요건에 맞춰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을 출원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한 방식 심사는 신청 서류의 각종 내용과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출되었는지를 심사하는 일종의 형식적 방법에 의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체 심사는 각종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준수사항과 실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심사관이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심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체 심사가 되겠고요. 이런 심사가 대략 완료가 된다면 해당 상표는 출원 공고를 하게 되는데 출원 공고라는 의미는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신청인에게 부여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제3 내지는 불특정 소비자에게 혹은 이해 관계인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원 공고가 되었다라는 말은 즉 바꿔 말해서 곧 일정 기간이 경과가 되면 상표로 등록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출원 공고는 60일을 경과하게 되면 이후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상은 해당 상표는 설정 등록되게 되어 있으며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신청자가 상표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에 대한 증명으로 상표 등록증, 즉 상표 등록원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신청자에게는 상표권자로서 등록권리증이 부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상표 출원과 등록에 있어서 업계에서 흔히 쓰고 있는 TM과 등록을 의미하는 R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이 TM과 R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사용하고 있는 트레이드마크를 표시하는 것과 등록된 상표에 대한 것들을 표시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해당 상표의 강조의 의미 그리고 뭔가 시각적 미감을 일으키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TM은 등록되지 않은 출원 상태에 있거나 등록되지 못한 상표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용 상표에 표시하는 방법이고 R자는 등록이 확정되고 완료된 상표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국제적인 공통의 표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전 시간에 출원 서류에는 출원의 구분, 그리고 권리 구분, 출원인, 대리인, 지정상품, 우선권의 주장, 그리고 상표의 유형, 출원료, 상표의 도면 등의 각종 내용들이 출원 서류의 신청서로서 작성이 되게 되어 있고 이와 같은 각 항목별 신청에 대한 기입과 작성은 전문가의 도움과 여러분들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상표에 대한 특징을 잘 설명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기술이 잘 되어야 추후에 심사 과정에서 보정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원이 있고 나면 특허청에서는 그 출원에 대한 심사관을 배정하고 그 심사관에 의한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 그리고 각종 등록 결정에 이르기까지 그 상표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방식 심사에 있어서는 출원일에 대한 인정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상표는 기본 정신의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일자에 신청이 중복된다든지 하루 차이로 신청이 늦어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자의 권리에 큰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출원일은 어떤 날짜가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동시에 같은 날 신청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앞선 출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고요. 만약 선출원주의 원칙에서 같은 날 출원이 동시에 있다면 당사자 협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그에 따른 조언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1 신청인에 대한 상표의 출원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방식 심사에 있어서는 중대한 하자의 서류에 대해서 반려할 수 있고 절차 보정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방식 심사에 있어서는 신청인, 출원인에 의한 자의적 보정에 한한다라고는 규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다수 경미한 보정사항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우선 방식 심사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심사를 진행하면서 출원인에게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실무적 일반적 대응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상표 일출원주의에 대해서는 판단 시점은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면서 여러 상표가 여러 영역이라든지 류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해 놓고 볼 때 다류에 출원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 번의 출원에 다류를 하는 방식으로 일상표 일출원주의를 기본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전 시간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지속해서 상표 등록 출원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교재 167에서 194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전 시간에 보았던 방식 심사에 이어서 실체 심사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먼저 실체 심사와 관련된 실체 보정에 대해서는 자진 보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마찬가지 방식 심사와 더불어서 스스로 그 문제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보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 원칙이고요. 보정의 범위와 시기 및 법적 취급은 다음과 같이 출원 공고 결정 등본 송달 전의 보정과 출원 공고 결정 등본 송달 후의 보정, 즉 상표법 제14조와 15조에 따른 두 구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요. 등록 여부 결정 통지서 송달 전 그리고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요.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 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범위는 요지 변경이 아닌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요. 요지 변경의 효과는 보정을 각하한다든지 결정을 유보한다든지 심사 절차를 중지한다든지 하는 효과가 있고요. 출원인의 대응 방법으로는 출원인은 보정 각하 불복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상표법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등록 후에 만약 요지 변경이 발견되었을 때는 보정서 제출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원일을 늦추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원 공고 결정 등본이 송달된 후의 보정은 제15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 내이거나 이의 신청에 있어서 답변서 제출 기간 내이거나 혹은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이 되고요. 그 거절 결정 이유 등에 나타난 사항에 관하여 요지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 그 범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지 변경의 효과는 보정 각하하고 그대로 심사를 진행한다라는 그 효과가 있고요. 출원인의 이때 대응 방법은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단독 불가가 불가하고 단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와 함께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특히 등록 후에 요지 변경 발견 시에는 보정을 하지 않은 출원에 관하여 상표권 설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체 보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와 범위 그리고 요지 변경의 효과, 출원인의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난해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실체 보정 단계까지 가게 되면 단순한 신청 서류의 기입과 같은 방식 심사가 아닌 실체 보정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시기별 적절한 대응과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두에서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상표에 대한 출원과 등록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있거나 조력을 해주는 변리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체 보정과 실체 심사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전문적 검토와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실체 보정은 요지 변경이 아닌 경우 지정 상품의 범위의 감축, 오기의 정정, 불명료한 기재의 성명,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등의 이 요지 변경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 성명,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심판관이나 특허청에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성명이라고 하고요.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불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수정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삭제 등이 이때 실체 심사관의 보정 요구 사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문제로는 상표 등록료 납부 시에 지정 상품의 일부를 포기 가능하다라고 우리 법 34조 2에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권 설정 등록 후에 정정은 불가하고 따라서 상표권 포기나 분할의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체 심사 단계까지 넘어오게 되면 단순한 방식 심사에서 수정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실체 심사에 대한 보정은 추후에 그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변경과 그에 따른 합당한 절차에 의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는 그런 일반적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실체 보정은 직권에 의한 보정으로서 요건은 주체가 심사관, 시기는 출원 공고 결정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원 단계로부터 출원 공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가 실체적 방식 내지는 심사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기는 출원 공고 결정을 할 때까지이고 이유는 출원서 기재 상품 또는 그 유구분 전체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 심사관은 직권에 의한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심사관은 출원 공고 결정 등본 송달과 함께 직권 보정 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하고 출원인은 직권 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출원 공고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정의 효과는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나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 사항인 경우 직권 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출원의 분할인데요. 우리 상표법에서는 출원의 분할에 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원의 분할이라고 하면 지정상품의 분할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고요. 이 분할의 요건은 주체는 출원인 및 승계인, 공동 출원의 경우에는 각자, 위임 대리인의 경우에는 특별 수권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임 대리인의 경우라는 변리사나 변리법인과 같은 그런 대리인을 의미하고요. 객체는 원출원의 계속, 최초 출원의 지정상품 범위 내에 상품류 구분에 따른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실체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즉 앞서 보았던 실체 보정, 우리법 제14조와 15조에서 출원 공고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과 송달한 이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출원의 분할도 이 15조와 14조 기간 내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적법한 경우 출원일의 소급표 및 예외, 우선권의 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 또는 출원 시에 특례의 취지 및 증명서류의 제출 등을 말하는 예외에 해당이 된다고 할 것이고요. 부적법한 경우에는 기간의 경과, 반려를 한다든지 실체적 요건 흔결 시에 분할 출원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원의 변경은요. 출원의 형식만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유형은 상표 등록 출원, 서비스 등록 출원, 단체 표장 등록 출원 상호 간에 단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 출원은 제외를 하고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을 상표 등록 출원으로 출원의 변경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 상표에 대하여는 무효 취소 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 상표가 무효 심판, 취소 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 변경 출원은 불가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원의 변경은 쉽게 말해서 출원한 사항들에 대한 분할의 개념이 아니라 수정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하고요. 요건은 주체는 출원인 또는 적법 승계인, 출원 중에 그 출원인이 사망을 한다든지 출원권에 대한 양도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이 생기겠죠. 공동 출원인의 경우에 전원, 위임 대리인의 경우에 특별 수권이 필요한 그런 요건에 대해서 갖춘 경우에는 그 최당 주체가 될 수 있고요. 객체는 표장 및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동일성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시기는 최초 출원의 등록 여부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를 그 시기로 하고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원의 변경의 효과는요. 적법한 경우 출원일의 소급표 및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단 우선권 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 및 또는
출원 시 특례 취지 및 증명서류의 제출의 경우 변경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원출원의 취하를 간주한다. 즉 변경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 원출원에 대한 취하를 간주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부적법한 경우 기간 경과 시에는 반려, 실체적 요건 흠결 시 변경 출원서 제출일 기준으로 심사를 지속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출원에 대한 분할과 변경도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용과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출원의 변경에 있어서는 출원인의 기본적 변경과 양도 양수, 그리고 사망, 각종 상표가 출원 변경되는 기간이, 등록되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변경이 수시로 발생되게 되어 있는 것이 출원의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약 우선권 제도는 보시는 것처럼 내국민 대우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상표의 국제적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상표법은 자국주의 원칙에 따라서 속지주의 기본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상표는 우리나라, 즉 각 개별 국가에 의한 효과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다만 조약에 의한 각 개별 국가의 권리를 동시에 상호 보호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고 원칙입니다. 우선권의 발생은 출원의 최선성과 그리고 정규성, 권리의 능력은 동맹국 국민 및 비동맹국 국민으로서 동맹국 내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의 우선권에 대한 발생의 권리 능력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주체의 동일성, 즉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 객체의 동일성 면에서는 상표와 상품의 동일성, 우선권 주장 기간은 제1국 출원일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만 우선권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선권 주장의 절차는 출원서에 해당 취지 등의 기재를 함으로써 우선권의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증명서류의 제출, 즉 상표 등록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우선권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선권의 주장의 효과는 적법한 경우 제8조 적용함에 있어서 판단 시점이 제1국 출원일로 소급해서 해석상 소급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표법 제8조는 앞선 시간에서 선출원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선출원주의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동일 상표에 있어서 누가 먼저 상표를 출원하였는가에 따라서 동일 일자에는, 그리고 하루 앞선 일자에는 어떠한 권리관계가 형성되는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부적법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출원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시기적 요건의 흠결을 포함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조약 우선권은 조약 우선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국내 특허청에 상표 권리를 등록할 때 주장하는 부분으로서, 만약 여러분들이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하여서 상표관리 실무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외국계 회사가 갖는 그런 조약 우선 권리에 대한 내용들을 기본으로 각 그 우선권에 대한 주장에 해당이 된다면 그런 조약 우선권에 대한 부분도 상표 출원 시에 활용을 하시면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출원 시의 특례를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원 시의 특례는 박람회 출품자의 보호 및 박람회 출품을 장려하기 위하여 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요건은 주체적 요건으로 상품의 출품자 본인이나 그의 승계인, 객체적 요건으로 상품과 상표의 동일, 시기적 요건으로는 출품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출품일이란 반입일을 의미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박람회의 범위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조약 당사국 영역 안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 등이 이 출원시의 특례가 인정하는 박람회의 범위가 되겠고요. 절차는 출원과 동시에 취지 기재의 서면 제출 및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증명서류를 제출을 하면 되겠고요. 효과는 적법한 경우에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요. 부적법한 경우에는 현실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고 단 이때도 시기적 요건 흠결도 포함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것처럼 각 출원에 있어서는 조약의 우선권, 그리고 각종 특례, 실체적 보정에서의 판단 내용 등 실무자로서 판단하기에 난해한 전문적 영역들이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체적 보정과 출원에 대한 변경과 분할, 그리고 각종 조약 우선권과 출원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각 상표에 대한 출원과 등록 업무를 수행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제4장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